요즘 경제 뉴스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복잡한 경제 뉴스 또 계속 떨어지는 시장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만 느끼는 불안감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왜 기존의 방식이 더는 안 통하는지, 그럼 우리에겐 어떤 금융 도구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폭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경제적 압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계속 말이 바뀌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는 미뤄지고 이런 불확실성이 겹치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대표 지수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동안 시장을 막 끌어올렸던 주역이 누구였죠? 바로 AI 관련 기술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희망이던 존재가 이제는 시장의 부담이 되어버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JP모건 체이스의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파티가 좀 과했다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가 실제 경제보다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 숫자 하나가 많은 걸 말해주죠. 1460원. 전 세계적으로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켜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달러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건 우리 경제에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가 환율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도 둔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 그 방식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좋은 파도가 오면 올라타기만 하면 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폭풍 속에서 항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금융 건강을 지켜줄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 금융 툴킷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공격적인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수비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 포트폴리오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방어 전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방어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 둘째, 달러 자산 같은 걸 편입해서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두는 겁니다. 이게 위기 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신중하게 기회를 찾는 공격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잠재적인 성장 기회는 숨어 있거든요. 물론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이번 조정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기술주들이 있겠죠.
혹은 원화가 약세일 때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자동차나 조선 같은 수출 기업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략들을 실제 어떤 금융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고배당주 ETF가 좋은 대안일 수 있고요. 아, 나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알아서 전 세계 주식, 채권에 나눠서 투자해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가 아주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 각자의 행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분산 투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 같은 때일수록 이게 진리입니다. 둘째, 현금 확보. 현금은 기회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투자 목표는 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보단 잘 짜인 계획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 재무 계획은 지금의 이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지도가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